은퇴 후 삶을 바꾸는 결정적 습관. 잘 사는 노후는 무엇이 다를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막상 자유가 생기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일하는 삶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마감, 성과. 삶의 대부분이 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은퇴는 마치 긴 휴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휴가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잘 사는 노후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가 잘 된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허무함을 느끼는 분이 있고 넉넉하지 않아도 하루가 꽉 차게 행복한 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바꾸는 결정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거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로요. 1.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만드는 습관. 직장을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잘 사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매일 출근하는 은퇴자. 62세에 퇴직한 김 선생님은 처음 3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책을 빌리러 갔다가 나중엔 매일 오전 9시에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출근을 만든 겁니다. 지금은 지역 신문에 칼럼도 쓰고 강의도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바빠요. 그런데 훨씬 즐겁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만으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사람을 끊지 않는 습관.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관계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잘 사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관계를 의도적으로 유지합니다. 사례 2.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분. 55세에 조기 은퇴한 박 씨는 처음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울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센터 수영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갔다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수영 모임, 등산 모임, 봉사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그분의 말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가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구, 동네 사람,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사회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연락하는 습관, 나가는 습관, 모임을 만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몸을 쓰는 습관. 은퇴 후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결국 건강입니다. 그런데 건강은 병원에 가는 것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사례 3. 70세에 더 젊어진 사람. 70세의 이 어르신은 은퇴 후 허리 통증과 무기력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공원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지금은 1시간 이상 걷습니다. 걷기 모임에서 친구도 생기고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욕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등산.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잘 사는 노후의 공통점.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습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만든다. 사람과 연결된다. 몸을 매일 움직인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꾸는 요소들입니다. 잘 사는 노후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시간을 잘 쓰고 사람을 잃지 않고 몸을 계속 쓰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은 은퇴 후에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처음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갈 곳 하나 만들기, 연락할 사람 한 명 떠올리기, 10분이라도 몸 움직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노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잘 사는 노후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습관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 뇌를 쓰는 습관이 삶의 속도를 늦춘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루가 비슷하고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적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체감 시간은 더 빨라지고 삶은 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인지 자극 카그니티브 스티뮬레이션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에 따라 유지되거나 심지어 강화되기도 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하고 연결을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국어, 악기, 글쓰기, 강의 같은 활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뇌는 쓰는 만큼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 공부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역사 공부를 시작하고 어떤 분은 그림을 배우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 편집을 배우고 어떤 분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활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너무 쉬운 활동은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고 약간의 집중이 필요한 활동이 좋습니다. 5. 의미를 느끼는 습관이 우울을 막는다.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위치가 사라지면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 오랜 기간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건강보다 삶의 의미와 기여감이었습니다. 즉,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봉사활동, 멘토링, 강의, 손주 돌봄, 지역활동 등을 하는 분들은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사람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동기, 안정감, 행복감과 직접 연결됩니다. 반대로 아무 역할이 없고 하루가 반복되면 무기력과 우울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 버는 일만이 아니라 기여하는 일을 만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동네 아이 공부 봐주기, 봉사, 경험 나누기,
후배 상담, 취미 공유, 이런 활동이 삶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6. 루틴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든다. 사람은 생각보다 예측 가능한 삶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은퇴 후 갑자기 모든 일정이 사라지면 자유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행동과학에서는 루틴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의사결정 피로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속 고민해야 하는 상태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반면 정해진 루틴이 있으면 뇌의 에너지를 덜 쓰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운동, 화목 공부, 토요일 모임, 이런 식의 리듬이 있으면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노후를 바꾸는 건 거창함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말할 때 큰 돈, 큰 계획, 큰 변화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입니다. 매일 나가는 습관, 매일 배우는 습관, 매일 움직이는 습관, 매일 연결되는 습관, 이것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은퇴 후에 갑자기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은퇴는 삶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는 시점입니다. 회사라는 틀이 사라진 자리에는 습관이 들어옵니다. 습관이 없는 노후는 방향 없는 자유가 되고, 습관이 있는 노후는 선택 있는 자유가 됩니다. 어떤 노후가 더 편안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하루 속에 은퇴 후에도 이어질 습관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